기차역에 도착한 사내는 돈가스 도시락을 샀다. 뒤늦게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챙겨 먹어도 되는 걸까? 그러나 사내는 배가 고팠고 우연히 눈앞에 돈가스 도시락이 보였을 뿐이었다. 어떤 의미도 없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출발까지 아직 10분 이상 남았지만 사내는 가장 먼저 기차에 올랐다. 사내는 자리에 앉아 곧바로 돈가스 도시락을 개봉했다. 수저 포장까지 모두 뜯었는데 한 가지, 돈가스 소스가 보이지 않았다. 출발 시각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다시 매장에 가 소스를 달라고 해도 되었지만 사내는 그러지 않았다. 소스 없는 돈가스를 먹는 것이 어쩐지 사내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사내가 밍밍한 돈가스를 씹고 있는데 저기요? 스마트폰을 든 한 여인이 사내에게 말을 걸어왔다. 새하얀 세미정장 차림의 그녀는 경력이 꽤 되는 전문직 여성처럼 보였다. 혹시 그 자리 맞나요? 스마트폰을 보며 묻는 여인의 질문에 사내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표를 꺼내 보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예, 5호차 사회이 맞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사내의 표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사내는 주머니에 표를 집어넣고 다시 식사를 하기 위해 자세를 뒤척였다. 그때 아! 엉덩이 아래에서 비닐이 톡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축축하게 베어들었다. 사내는 미간을 좁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돈가스 소스가 터져 있었다. 의자는 진한 돈가스 소스로 범벅이 되었고 바지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사내는 난감하고 짜증이 났다. 그때 이보세요. 아까 떠났던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 무언가 따지려는 듯한 기세였고 실제 말투도 그러하였다. 표 제대로 확인해봤어요? 영무원에게 확인받았는데 여기 제 자리 맞거든요? 사내는 인상을 썼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이었다. 사내가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자 여인이 재빠르게 낚아채 살피더니 톤을 높여 쏘아붙였다. 이것 봐요. 1편은 101열차 거잖아요. 저거 안 보여요? 이 열차는 103열차라고요. 아... 다시 표를 받아서 확인한 사내는 일순간 난감해졌다. 여인의 말이 맞았다. 헌데 허둥지둥 사과하고 자리를 뜨기에는 이 의자에 이건 뭐야? 아씨, 뭐예요 이거? 뭘 흘린 거야? 아... 여인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짜증을 토했다. 그러고는 치켜뜬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거 뭐예요 진짜? 아씨, 이거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아씨, 재수없게 이게 뭐예요 진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내는 면목이 없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어떻게 사과하고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여인은 짜증스레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더니 사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씨, 진짜 어디까지 가요? 전 데리고 가는데 그 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인은 만약 목적지가 같으면 표를 맞바꿔 갈 셈인 듯 했다. 그때까지 여인의 꾸중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사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렸다. 어쩌면 여인의 화를 당장 멈추게 하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말일지도 몰랐다.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에 갑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딸이 차사고로 죽어버려서 저도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뭐예요? 여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는 거야? 누가 물어봤어요? 아씨,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어쩔 거냐고요. 부산 가요? 부산 맞아요? 예, 부산입니다. 아씨, 짜증나게 진짜. 저리 비켜요.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인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의자를 수습하였다. 그 옆에 어정쩡하게 서있던 사내는 여인이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자 쭈뼛쭈뼛 고개 숙여 사과하고는 얼른 열차에서 내렸다. 사내는 반대편 101열차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때 저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세미정장 차림의 여인이 열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다. 여인은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말했다. 미안해요. 여인은 사내의 손에 휴지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사내의 눈을 보며 상냥한 미소를 지을 듯 말 듯 알쏭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미안해요.
여인은 고개를 꾸벅이고서 열차로 돌아갔다. 남겨진 사내는 휴지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사내는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한데 사내가 목적지를 말하기도 전에 중년의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카드기가 고장났어요. 카드는 안됩니다. 예. 현금 있습니까? 예. 사내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고 문을 닫았는데 강인한 인상의 택시기사는 뭔가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는지 계속해서 변명을 해댔다. 내가 카드 손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기계가 고장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 내일 바로 술이 맡길긴데 오늘까지 못 쓰는 기라. 사내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는 여기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듯 했다. 거짓말이면 내가 다른 손님 그냥 받고 말지.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도 안 해. 진짜로 고장입니다. 진짜 고장. 예, 알겠습니다. 현금 있지? 예. 현금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에? 예, 현금 있습니다. 야, 진짜 기계가 고장나서 그런 거지. 일부러 현금 손님만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사 아닙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한 뒤에야 기사가 목적지를 물었고 사내는 태종대 자살바위라고 답했다. 거기까진 택시가 못 들어가는데 태종대 앞까지만 갑니다. 예, 그러세요. 택시 안에서 사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얼마 뒤 태종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13,000원 하십니다. 사내가 지갑을 찾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불싸 지갑이 없었다. 당황한 사내의 얼굴을 본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대뜸해졌다. 없습니까? 그게 지갑이 분명히... 택시기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지더니 곧 욕설이 튀어나왔다. 님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현금이냐고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씨발. 그게 분명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데 지갑이 언제... 씨발 진짜 아침에도 한 새끼가 택시 떼먹더니 저녁에도 한 새끼가 있네. 나왔다 님이 족같아서 진짜. 택시기사의 거친 욕설에 사내는 면목이 없었다. 아이 씨불 새끼야. 하루 보라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님이 내가 아까부터 자살바위 갈 때부터 느낌이 들어왔어. 어이? 씨발 이 씹새 너 뭐야? 어떻게 할까 이 새끼야. 그게 그 순간 사내는 또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꺼내고 말았다. 제가 지금 자살하러 가는 길이라 정신이 없어서. 뭐? 택시기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졌다. 그 표정을 본 사내는 계속해서 주절주절 상황을 설명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서 저도 자살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란 거야 이 씹새끼가. 구라까고 있네 씨발. 돈 몇 푼에 마누라랑 딸을 파냐? 죄송합니다. 님이 요금 어쩔 건디 어쩔 거냐고. 뭐 자살한다고? 씨발 진짜 자살할 거면 핸드폰도 필요 없겠네. 핸드폰 줘봐 그거 처분하게 그냥. 예. 사내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그러고는 꾸벅 사과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내는 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갔다. 날이 어두운 데다 핸드폰도 없으니 어떻게 자살 바위까지 찾아가야 하나 조금 막막했지만 일단은 걸었다. 헌데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있던 택시의 문이 열리더니 기사가 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사내를 쳐다보며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미안합니다. 사내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실룩이다가 곧 고개를 살짝 좌우로 흔들며 사내의 눈을 마주보고는 미안합니다. 또 한 번 사과하고서 뒤돌아 택시로 돌아갔다. 사내는 출발하지 않는 택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있었다. 사내는 눈앞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자살하러 오는 길에 저지른 3번의 잘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세 사람이 건넸던 미안하다는 말이 생각났다.
사내는 아내와 딸이 죽은 뒤 언제부터인가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3번이나 울 뻔했다. 왜 그런지는 사내도 몰랐다. 사내는 문득 교도소의 그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졌다. 미안해. 결국 사내는 바다를 등지고 돌아섰다. 오랜 시간을 걸어 내려간 입구에는 택시가 아직도 사내를 기다리고 있었다.